네, 안녕하세요. 주피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피스입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이 3%에 가까운 상승, 오랜만에 보이는 짱대 양봉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반등이 크게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월요일 장세의 장대 양봉, 이번 주 한 주가 상당히 또 중요한 한 주인데 마감까지 양봉으로 장을 마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반등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 쪽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동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금요일에도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매도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대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 약 1,900억의 개인의 매도가 있었고 거래소 시장에 4,500억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주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거래소 시장을 상당히 방어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특이하게 코스닥 시장에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금융 투자는 뭐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프로그램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데 투신, 뭐 연기금이라든가 사모펀드 전체적으로 매도를 많이 했던 이런 기관들이 매수에 나섰다는 점 상당히 좋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도 630억이라는 순매수를 보여서 전체적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오늘 3.3%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수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개인 매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때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꾸준히 샀던 하락할 때 많이 산단 말이에요. 꾸준히 샀던 개인들이 점차 반등이 나오니까 매도를 하고 있고 요거를 기관이 좀 사고 있고 외국인은 아직까지 매수를 시원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가 뭐 8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곧 변화가 나타날지 요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순매수가 될 거냐, 개인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설 거냐. 결국에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수급으로 변해야 종합지수가 올라옵니다. 늘 그래 왔어요. 개인을 폄하하는 거냐?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수급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개인이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은 대외 변수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급적으로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수급이 바뀌어야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올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알테오젠 얘기를 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 알테오젠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죠. 13%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목요일, 금요일 여기서 반등이 나오나 싶어서 원래는 여기서 목요일 날 이렇게 밑꼬리 달고 반등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여기서 양봉이라든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음봉이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잘 안 나오거든요. 요거는 약간 인위적인 거죠. 이거는 인위적인 겁니다. 뒷꼬리 반등이 이렇게 크게 나왔으면 웬만해서는 여기까지 잘 안 떨어져요. 이거에 뭐 한 반 정도라든가 뭐 3분의 1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121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짱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 투매도 좀 일부 나왔고요. 기관들은 역시 좀 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허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시장에 뭐 찌라시처럼 돌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애시당초 말이 안 됩니다. 머크라든가 산도즈가 어떤 회사인데 특허 관련된 내용도 확인 안 해보고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 요 자체가 찌라시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 한두 번 해본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거를 반영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트럼프의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 좋대, 안 좋대, 금리가 계속 안 떨어진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눌린 거예요. 자, 두 번째, 회사 입장에서는 머크는
니네가 직접 공장을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 왜 CM으로 해가지고 위탁해서 하지 말고 니네가 공장을 줘서 안전하게 수급이 끊어지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장이 없으니까 알겠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처음에 했던 시도는 한 1,000억 정도였어요. 1,000억. 1,00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2,000억까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만큼 공장을 좀 크게 짓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2,000억을 한꺼번에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사는 게 낫겠어요? 여기서 사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여기나 여기에 중간 정도에 사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2,000억을 산다라고 하면 2,000억이면 주식이 이렇게 최소한 30% 정도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루머를 퍼뜨리든 안 좋은 얘기를 터뜨리든 떨어뜨리는 게 무조건 이익인 거예요. 2,000억이 10%면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먹어도 200억인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찌라시라든가 자꾸 이런 거 떠트리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관들한테 당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 추가 매수했어요. 통방에서 급락 나올 때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아무튼 여기서 크게 밀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현금이 이제 2조 원이 아니라 2조 원 이상입니다. 이상. 앞으로 6개 정도 더 계약할 게 남아 있으니까 이 중에서 뭐 3개만 해도 최소 산도즈하고 뭐 다이치 상교하고 머크 이거 합치면 한 2조 정도 돼요. 2조. 앞으로 2조짜리가 약 한 10년 이상 돈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체 생산하면 거기서 또 매출했던 영업이익이 또 늘어나겠죠. 워낙 좋다니까 크기 때문에 이거 뭐 몇백억 나온다고 해서 뭐 크게 차지하진 않겠지만 이런 정도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준다라고 피터 린치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주식을 가지고 오래 갖고 계시면 결국에는 회사가 정상화되고 좋아지면서 숫자가 찍히면서 결국에는 10배거가 나온다. 피터 린치가 주로 10배거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걸로 상당히 유명해서 마젤란 펀드를 그렇게 오랜 기간 큰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좋은 기업을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더라. 10배씩 올라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글로벌 제약사한테 빅파마한테 로열티를 받아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 바이오 혁명상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뭐 1,000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뭐 1,000억 받는 것도 아니고 조 단위로 받잖아요. 조 단위로. 그것도 뭐 1조, 2조를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지금 뭐 시가총액 뭐 17조 6천억인데 이 정도 가격에서 멈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뭐 거의 40조 정도 하는데 셀트리온이 38조네요. 38조. 좀 최근에 좀 떨어져 갖고 38조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잘 보시면 영업이익이 6천억밖에 안 나와요. 6,500억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매출 2조 원에. 근데 시간만 지나면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는 회사가 지금 18조 정도, 17조 정도 한다. 단순 계산으로도 상당히 싼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일정이 12월 26일 주총이 열려요. 임시주총이. 요때 이제 정관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할 거란 말이에요. 1월 초에. 그러면 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12월 달까지 한 달 정도 해서 기준가를 정한 다음에 해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는 보다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여기 한 달 정도, 1개월 정도는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올려놓고 떨어졌다가 그려놓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떨어뜨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반영이 돼서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요게 이제 한 1월 정도 초에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발행한다고 딱 결론이 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정을 갖고 굳이 뭐 다시 고점을 베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기관 입장도 있으니까 여기서 생각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한 달 정도. 요때가
마지막 매수 타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가장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 이후로는 요 밑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의 변동성이 왜 어디서 왔는지 요거를 보신다고 하면 지금의 변동성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장 후반에 동시효과 때 변동성이 컸던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 하나 솔루션, 금양, 셀트리온 제약, 모건스탠리의 그 정기 변경이 오늘 동시효과 때 있었죠. 이것 때문에 장중에 막 후반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쪽도 보니까 에코프로가 동시효과 때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BM도 좀 떨어졌고, 에코프로나 이제 2차 전지가 노스볼트 파산되면서 좀 반등이 좀 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요거는 참 안타까운 건데 전 세계에 불명예죠. 한국 증시가 올해 12% 마이너스입니다. MSCI에 편입된 주요 그 국가들 평균 나오는데 전체 세계 평균이 17.6% 상승이었어요. 선진국은 더 좋습니다. 18.9% 상승인데 한국이 속해 있는 신흥국 평균도 6.7%로 올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12.8%. 한국 외에 마이너스 낸 데가 홍콩, 프랑스였는데 2.3%. 2.6%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전 세계 꼴등 증시였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보면 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에 양봉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좀 반등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오늘부로 반등이 나와서 이번 주에 양봉이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좀 반등 국면이 꾸준하게 좀 늘렸다가 날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시점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봉 여기서 양봉을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 좀 흔들려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상승 국면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다. 월말까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내년 12월 달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12월 달 끝에 좀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 빠른 사람들은 11월 달에 나와요. 그래서 12월 초에는 그런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급 여건에서도 좀 좋아지는 그런 형국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보면은 벌써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양봉이 나오고 더 양봉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최대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안정적인 상승 국면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담인데 트럼프 주니어가 올해 우리나라에 2번 방문했어요. 4월달, 8월달에 방문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홀드했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대통령이 뭐 안 만나도 됩니다만은 누구도 안 만나가지고 정말 맨 마지막 8월달에는 4시간을 기다려서 비행기까지 연기시키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열받아갖고 갔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대통령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인데 한국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될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참 이런 걸 외교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정치권이 시끄럽죠. 또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위증교사는 무죄다. 옛날에 끝난 재판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도 참 창피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처음에는 저기 상법 개정안을 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또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안을 또 반대하고 있어요. 뭐 말로는 이제 대기업들이 소식을 들어봤더니 사모펀드들이 뭐 결혼할 수 있다, 경영권 침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나 참 이렇게 기업들 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난
주에 알테오젠의 급락으로 여러분들 참 많이 속상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좋은 기업은 결국에 정상화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조금 뭐 시들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기관들이 올라가는 걸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면 좀 밀리고 계속 이럴 건데, 그래 봐야 뭐 12월 달 한 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테오젠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은 딱 한 달 남았다. 그때 흔들릴 때 매수를 좀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는 굳이 떨어뜨릴 이유가 없고, 많은 레포트와 함께 좀 우호적인 수급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종목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만 주식 오르면 할만한데요. 그죠? 좋은 날이 있겠죠? 연말까지는 제 생각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 트레이드도 벌써 거의 다 내성이 좀 생기는 것 같고 해서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